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미국의 저승사자인 전 세계 금융시장을 손을 보고 있는 미국의 재무부 차관인 맨델커가 지난달 1월 25일 한국에 왔었다, 방문을 했었다라는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와 관련된 영상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렇게 45,000이 넘을 정도로 하루 만에 45,000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달리 구글 코리아는 이러한 관심들이 아주 싫은가 봅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과 관련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다 노란 딱지를 붙여놓고 우파 채널들을 간접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두 영상들은 아직 게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광고 부적합 동영상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 반중 집회를 홍보하고 있는 이 영상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를 해봤는데도 광고를 못 주겠다. 자, 이런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검토 요청이라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이 검토 요청을 신청을 해도 이렇게 5만이 다 돼가도록 검토를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비트코인 대북 송금의 증거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 이런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한 4일 전쯤 됩니다. 자, 그 영상이 2월 17일 여기 일자 보이시죠? 제 컴퓨터에 나와 있는 일자와 시각입니다. 2월 17일 날 오후 11시 25분에 10019, 조회수가 10019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대략 한 1시간 뒤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현상을 이상하다는 느낌을 10시 39분에 받고 이렇게 제가 댓글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10019 보이시죠? 갑자기 조회수가 정지해버려서 기록함. 그 다음에 11시 27분, 그 다음에 12시 15분,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10019로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일단은 시각은 밤 12시 44분입니다. 제가 전날 밤 10시 30분경부터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지켜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까지 써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구글 코리아에서는 관련 영상을 아예 이렇게 삭제해버렸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동영상의 형식이 없습니다. 영상이 삭제됐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조회수도 보실까요? 10019.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도 10019 조회수라고 확인이 됐었죠. 3시간 이상을 이렇게 10019라는 조회수로 멈춰 있다가 심지어 이렇게 영상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썼죠. 와, 영상이 아예 삭제됨. 내가 안 지웠는데 내가 조회수를 기록하니까 아예 영상을 삭제해 버렸어. 구글 니들 내가 다 캡처해뒀다. 다음 주 자연사 박물관에서 보자. 이런 댓글을 단 시각이 오전 1시 7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협박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구글한테. 그랬더니 영상이 지금 현재에는 다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삭제가 됐었던 이 영상, 인터넷에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계몽하고 있는 이 영상, 왜 일시적으로 삭제가 됐었을까요? 뭘 숨기고 싶었을까요? 게다가 가상화폐 대책 실무를 총괄했었던 정기준 국무조정실 실장이 왜 죽어야 됐을까요? 멀쩡하게 자다가 왜 심장마비로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특히 토요일 밤에는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간대,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는 아주 프라임 타임입니다. 프라임 타임. 그런데 그 시간대에 제 영상은 왜 조회수가 정지가 됐어야 했으며, 또 심지어 영상 자체가 왜 삭제가 됐어야 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구글 코리아, 그것이 알고 싶다. 의문의 자연사를 당한 정기준 실장. 이 정기준 실장의 최대의 업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죠. 자, 이거는
에스더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하태경 의원이 지난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작전 세력이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한두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 발언을 해가지고 막 가격을 뚝뚝뚝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8시 50분경에 오전 8시 50분입니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9시 40분 이후에 보도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들끼리 짜고 쳐가지고 한쪽에서는 거래소 폐쇄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거래소 폐쇄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막 헷갈리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막 쥐락펴락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 뭐 정부 니들도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면 손발이 안 맞을 수 있지, 그렇다 쳐. 근데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 사고도 잇따랐다.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초안이 한 관세청 공무원을 통해 유출된 데 이어서 올해 1월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바가 있다. 이 와중에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내부적으로 다 헤쳐먹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솔직히 얘기해봐 니네들. 금감원 직원 얘만 했어? 얘만 했냐고. 봐봐 니들도 했잖아. 2018년도 1월 19일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봐봐 내가 꼭 보여줘야 돼. 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을 했던 세력은, 작전 세력은 정부가 맞고, 그렇게 조작질을 하면서 떨어지는 떡고물도 좀 지들끼리 나눠 먹고, 비트코인은 원래 목적대로 북한이 무기 사는데 돈도 좀 보태주고, 자, 우리 정기준 실장이 업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박사님이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삼화폐가 쫓아온다고. CIA, 모사드, 얘네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 중국 삼화폐. 얘들이 쫓아다닌다고. 이제는 아침에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도. 정기준 실장 언제 죽었습니까? 18일 오전에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김정인 박사님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조심해라. 밤낮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정민 박사님은 CIA 요원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저분은 작두를 타는 분입니다. 밤 12시만 되면 뒷마당으로 나가서 입에 칼을 물고 작두 위에 올라서서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고급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는 작두도사가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서야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본론에 도달했습니다. 와, 진짜 길게 돌아왔다, 그죠? 제가 원래 오리지널 방송분이 있었는데 급한 속보가 들어와서 이 자연사가 갑자기 발생한 바람에 그걸 내리고 지금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가상통화 자금이 북한에 유입될 우려에 대해서 한국은행에게 보고를 요구했다. 여러분, 가상통화를 쉬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리고 자금이 북한에 유입됐다라는 표현을 네 글자로 하면 네 글자로 하면 맞습니다.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미국이 비트코인 대북송금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에게 보고를 요구했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18년도 1월 26일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비트코인 대북송금이 소설이다, 가짜뉴스다라고 지랄하는 사람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기사를 프린트해서 갖다 주세요.
엘스를 신고하겠다라고 했던 악플러들 제발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나도 궁금해. 이제 나도 진짜 궁금해. 아니 왜 청와대에서는 왜 CLS 계좌를 안 까는 거야? 어? 아니 떳떳하면 까면 되잖아.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하니까 제발 좀 까봅시다. 어? 비트코인 대북송금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금 세탁입니다. 자금 세탁.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뭐 보안이 잘 되어 있고 뭐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꼬르 자금 세탁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금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약, 뭐 매춘, 뭐 무기, 밀수, 밀매 이런 테러 자금 이런 더러운 돈들을 깨끗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자금 세탁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광풍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이다. 이게 가장 명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이 기사를 읽는다면 이제 이 기사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금융당국이 6개의 한국은행 뉴욕 지점에게 한국의 가상통화 즉 비트코인 거래 실태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이행검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가 대북 금융 제재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 미국에서 우리 한국 측에게 요구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이 한국의 은행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 실태하고요. 또 두 번째는 1월 5일이었던가요? 1월 초에 이 한국 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했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이행 검사 내용, 특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한국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조사하겠다, 뭐 제재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도 발표하지 않아. 따라서 미국도 그 지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지켜보고 있다. 자,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공문을 보낸 이후 보고를 재촉하는 전화가 올 정도였다라고 한국계 은행의 관련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 대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참 개별 대응할 수도 없고 또 재촉 전화가 오는데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명백한 답변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의 이러한 애매한 태도가 이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문제가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재촉 전화까지 해가면서 자료를 빨리 내놔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북 리스크, 북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북한이 가상통화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정부는 지난달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마비시킨 후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이른바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해킹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국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유비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킹설이 돌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 1월 25일에는 이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이 미국 뉴욕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날라왔습니다. CLS 계좌 자료 가질러.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 여자냐? 테러, 금융정보 담당으로 대북 금융제재도 그녀의 업무다.
자, 지난 2월 15일이죠. 바로 며칠 전입니다. 자, 발트해의 이 찌질한 3국, 3개의 국가, 이 못난이 삼형제 국가 중에 한 명, 라트비아. 이 라트비아에 있는 가장 큰 은행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국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사실상 은행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내린 그 담당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이 썩소를 아름답게 날리고 계시는 이 여성분입니다. 아름다운 썩소의 주인공인 맨델컵 미 재무부 차관이 돌아간 이후에 한국의 담당자였던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 세탁 방지 조치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맨델컵 차관이 한국에 온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머니투데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상통화를 통해서 북한 관련 자금 세탁의 문제도 논의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민감한 이슈여서 언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상통화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답변을 덧붙였는데요. 아니 얘네들은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만 연구하나 봐. 강경화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여러분, 타조 사건, 기억나시죠? 타조 사건. 강경화가 CNN하고 인터뷰할 때, 거기, 기자가, 너 타조냐? 왜 무섭다고 머리 쳐박으면 되냐? 이랬더니 막, 이렇게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강경화가. 아니, 저 청와대 좌빨 애들은 이렇게 맨날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비트코인 차트나 보든가 아니면 말 돌리는 이런 기술만 연구하나 봐. 누구는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커닝페이퍼 갖다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질 않나. 정말 아주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펜스 어떻게 나 개인적으로 우리 펜스 오라버니 사랑하는데 이거 내 이상형이야. 펜스 내 이상형이야. 나 이렇게 우직한 남자 좋아. 우리 펜스 오라버니 똥 씹은 표정 보십시오. 어쩜 좋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너 우리 펜스 오라버니 마음을 아프겠어. 내가 너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비트코인이. CLS 계좌 깔 때까지 내가 진짜 물고 늘어질 거다.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라트비아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비아 대통령이 2월 13일 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나눴는데요. 라트비아가 어떤 국가인지 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비아는 유럽에 있는 발트해 연안에 있는 발트 3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중에 한 국가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이 발트해를 끼고 있는 못난이 국가, 못 사는 찌질한 국가 3개 국가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여기가 유럽이고요. 모스크바,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발트해입니다. 이 발트해 연안을 따라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못난이 3국입니다. 왜 못난이라고 하냐면 나는 내 편 아니면 다 못난이야. 내 편은 잘생긴 사람들만 있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못생긴 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못난이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또 북한이랑도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발트 3국은 원래 소련의 지배하에 있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1991년도에 발트 3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공산국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 발트 3국은 독립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라고 하지요. 나토에 가입을 했고 또 2004년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못난이 삼형제 발트 3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도는 중국의 1:1로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육상 실크로드, 육상 루트입니다. 이 빨간색 육상 실크로드 루트를 따라서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은
이 루트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경제 협력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 국가들을 친중 국가들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국가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을 합하면 총 16개의 국가들이 되는데요.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국가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공산국가를 경험했던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제대로 정착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산주의한테 당했으면 공산주의 애들이 싫을 텐데 이렇게 중국이 그래 내가 돈 좀 줄게 니네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좋다고 이게 친중국적인 행보를 보이고 이 북한이 무기 사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라트비아 은행에서 자금 세탁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 발트 3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못난이 3국. 이런 점을 봤을 때 와 역시 개버릇은 남을 못 주는구나. 그렇게 쳐맞고도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고초를 당하고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 동유럽 애들. 아무리 지금 살기가 힘들고 빡빡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빨갱이들 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먹을 돈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돈이 있는 거지. 그냥 좋다고 다 주워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 라트비아 은행이 왜 2월 15일 날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이 됐습니까? 왜? 여기 보시면 이 라트비아 은행이 북한이 무기를 거래하는데 자금 세탁을 도왔다. 이래가지고 지금 퇴출된 거 아닙니까? 소련이 91년도에 붕괴가 된 이후에 이렇게 떨궈져 나온 이 잔챙이 동유럽 국가들, 이 국가들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나토에서 받아주고 또 EU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미국과 EU에 잘 사는 국가들이 다 받아줘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살게끔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그 자기의 빨갱이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 또 이렇게 다시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이 못난이 발트 3국 플러스 얘네들 동유럽 국가애들 이 중에는 현재 미국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같은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친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제 말을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사 제목만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이 중동부 유럽의 수조원 선물 보따리. EU는 전전긍긍. 자, 유럽 연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자기의 나와발인데 이 중국이 슬금슬금 와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좀 찌질한 애들 몇 명 꼬셔가지고 지편 만들어서 그 EU에 잘 사는 주요한 국가들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이간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도 중국이 중동부 유럽에 집중 투자해 EU를 공략하다. 중국망.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을 당한 이번에 라트비아. 이 라트비아라는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단적으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뉴스 기사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특별 인터뷰. 라트비아와 중국의 관계.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있다. 아주 사이가 최고로 좋다. 그냥 라트비아하고 중국하고 아주 좋아 죽지 않습니까? 지금 제목만 봐도. 이게 2016년도 11월 4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갖고 이러한 기사 제목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을 보란 듯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라트비아 은행을 제재했다. 자, 일자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미국이 맨델커 장관이 라트비아 은행을 제재한 일자가 2018년도 2월 15일입니다. 라트비아 은행이 미국으로부터 퇴출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라트비아 대통령이 2월 13일 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사화되어서 알려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라트비아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라트비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 아니, 라트비아가 뭔데? 나는 내 평생에 라트비아라는 국가 이름을 감비아 다음으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내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아주 세계의 아주 희귀한 국가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라트비아가 북한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우니스 대통령, 이 사람이 라트비아 대통령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자리 잡았다. 평화롭겠죠. 평화롭겠죠. 자기들의 절친인 김일성이 이렇게 올림픽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들을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고의 평화로운 올림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트비아 대통령이 막 정신줄을 정신줄을 라트비아에다가 놓고 왔는지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갔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특히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로 찾아온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해서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북한 측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라트비아 대통령이 한 말이 김여정이 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끼리끼리 놀고 있네. 얘네들 라트비아, 중국, 북한 뭐 이런 애들 서로 끼리끼리 놀고 있구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트 3국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찌질하고 못 사는 애들하고 이렇게 뭉쳐 다니려고 하냐고. 네 수준 떨어지게. 비트코인이 너는 왜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도 꼭 왕따, 못생긴 애, 찌질한 애들, 루저, 그리고 빨갱이 이런 애들하고만 놀고 다니니? 너 그런 애들이랑 놀으라고 내가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그리하여 라트비아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을 당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경고한 말이 뭡니까?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여기 머리 나쁜 두 놈들 있죠? 이 못난이 삼형제 라트비아, 비트코인이 얘네들은 지금 그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니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지? 야 못난이들, 이해 못했어. 지금 이해 못한 것 같아.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 가기 4일 전 12월 5일이죠. 유럽연합에서는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조세회피처 17개 국가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왜 하필이면 EU가 임종석이 아랍에 가기 4일 전에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을까요? 눈치를 챈 거지. 이유가 눈치를 챈 거죠. 라트비아 은행이 이렇게 제재를 당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및 수출을 포함한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연루됐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북한 무기 사는데 자금 세탁을 하고 도와줬다. 이 뜻 아닙니까? 이 라트비아가 어디에 있는 국가입니까? EU에 소속된 EU 회원국입니다. 라트비아가. 그래서 EU가 재빨리 눈치를 채고 한국하고 아랍이 만날 것 같으니까 야 니네 혹여라도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준 겁니다. 근데 이 머리 나쁜 두 놈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인 거죠. 어? 니네들 이해 못할 줄 알았어. 이해 못할 줄 알았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라트비아 은행 미국 금융망에서의 퇴출 사건의 전말입니다. 난 얘네들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귀엽지? 이 해맑은 것들? 비트코인이 못난이 삼형제 라트비아? 참 해맑다, 해맑어.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월 14일 반중 집회 잊지 마세요.